흔해 빠진 가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관점을 뒤흔들 가장 특별한 경험. 지금부터 우리의 세상파리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사들을 저희가 이제 평소에 얘기 나눴던 것들처럼 이 자리에서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성함이 이게 별명처럼 이렇게 또 있습니다. 제 실제 실명이 김 교수입니다. 교수님 할 때 김 교수여서 그냥 편하게 김 교수라고 불러주시면 항상 여러분을 A+처럼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김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 반장님. 않을 테니까. 네. 아니, 우리는, 예. 저는 그냥 이제 편안하게 성민 청년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종교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네. 네. 청년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청년은 청년이니까요. 네. 청년인가요? 네, 청년입니다. 몇 살까지 숙련 쳐주는 건가요? 저희가 빠르게 한번,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고민해볼 수 있는 주제로 네. 한번 토론 형식이 아닌 그냥 네. 이제 대화 형식으로 한번 네. 진행해볼까 합니다. 네네. 좋아요. 첫 번째 주제는요. 네.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인간관계 기술이라 하면,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선을 긋는다거나,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네. 인간관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네.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술 있습니다. 네, 인간관계 기술이 있습니다. 네,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일단 인간관계의 기술, 인간관계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인간관계로 또 남아있기 위해서 제가 쓰는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단어의 정의, 제가 생각하기에 있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더 좋은 관계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이 시간 저는 기술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좀 쓰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이미 9년이죠. 우리는 처음 보는 사이도 않잖아요. 여러분 속에 제 모습이 어때요? 좀 좋은 사람으로 좀 남아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사실 저는 이게 매우 좀 불쾌하게 좀 불편해요. 이게 인간관계를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라고 하면 기술을 잘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쵸. 기술을 못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면 기술로 인해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사실 다른 실제로 과학 기술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이라는 단어를 이제 늘상 쓰는데 우리는 관계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진심이 담겨 있어야지. 진심이 담겨. 뭔가 기술로 잡아뜨리고 아니면 기술을 잘 이렇게 적용을 못 시켜가지고 관계가 멀어진다거나 저는 이런 거를 도저히 그러니까 용납할 수가 없다. 사실 인간관계는 그냥 진심 그 자체거든요. 진심을 얼마나 다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좁힐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거를 진심을 번외로, 진심 외에 기술로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걸 같이 주제를 정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생각해보면서 보니까, 생각해볼수록, 이거는 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관계는 항상 진심이었는데, 기술로 접근한 자체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당히,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불쾌하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관계는 항상 진심,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가고 싶어요. 실제로. 나가고 싶다. 여기서, 밖에 지금 마이너스 10도인데, 나가면 큰일이죠. 그렇죠. 네네. 일단 제가 방금 전에 저는 이제 기술을 좀 필요하고, 기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불쾌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지금 기술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사실 받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선을 긋는 그 기술이 오히려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저도 공감하고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과 진심이 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진심을 더욱더 잘 전달하고 담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서의 어떤 기술이라는 것을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 하고 계시겠지만 카카오톡에 오늘의 생일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일이 뜨면은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혹은 저와 함께 제가 도움을 받고 제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좀 남기고 싶은 경우에 생일날에 뭐 카카오톡 선물을 좀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오랜만에 생각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로 남아있기 위해서. 저는 근데 거기서 약간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관계가 항상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진심인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생일이건 자시건 별로 상관이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날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따라 마음이 쓰인다. 오늘 이렇게 뭐 날씨가 아까 오늘 날씨가 좀 추우니까 오늘 내가 날씨가 춥구나.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선물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것들로 뭐 예를 들면 커피를 선물해 준다든지 아무 날이 아니지만 지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톡에서 딱 이제 뭐 생일날에 떴는다. 이 사람과 좀 관계가 좀 맺고 싶다 했을 때 기술적으로 뭔가 선물을 이제 쏜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말씀하셨다면, 그런 거야말로, 이게 약간 조금, 제가 좀 공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나의 마음이 동해야 뭔가를 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요거를, 약간, 요런 부분까지는 좀 과했나 싶긴 한데, 작업을 들어간다. 요거는 사실 조금.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뭐, 밖의 기온은 영하 10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현장의 열기는 굉장히 가열돼가지고 뜨겁습니다. 우선은, 김반장님께서는 이 진심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진심이신 것 같아요. 진심이죠. 그렇죠. 꽂혀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 교수님께서는, 관계 기술, 이것 또한 이제 관계를 맺고 잘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걸로 들여지는데요. 저는 두 분의 말에 모두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저 같은 경우에도 생일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 주고 안 받는다 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사실 깨지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다만 어떤 고마움의 표시로 우리 모두 포장을 하고 선물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선물은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관계의 기술로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또 생각이 되는데요.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꾸준히 동의를 하죠. 그게 무엇이건 간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사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관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내가 저 사람이랑 잘해봐야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유익을 혹은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게 좀 더 사적이면 사적일수록 좀 적절치 못하다. 가까울수록 가까울수록 오히려 아니. 더 나에 가까울수록 우리 함께 이득이 아닌 나만의 이득에 더 가까울수록 나만의 이득을 더 생각할수록 그럴수록 이게 적절치 못하다.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너는 이득이 되지 못하지만은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나는 특별한 기술을 써서 너를 넘겨가지고 그래서 나의 이득을 취하겠다. 사실 저는 요런 프로세스로 이게 그 기술들이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만약에 내가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랑 관계를 맺는 게, 우리 이제 관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너한테 진심이야. 난 너랑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러면은, 사실, 이익이고 말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너를 그냥 보고 싶어. 가는 거죠. 너한테 가는 거예요. 스토커인데? 나는 진심인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입장에서 농담이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당연히 스토커는 아니겠죠. 근데 눈치가 진심만 가지고 이게 온전하게 잘 전달되진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진심이 잘 받아지면 더 좋죠. 네, 맞습니다. 더 우선순위가 진심이 되어야 된다는 건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내 진심이 상대방의 입장을 모두 다 똑같이 배변해 줄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는 표현보다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일이네.
우리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근데 관계 증진이 꼭 나의 어떤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기다렸을 수도 있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좋은 관계로 인생에서 또 남아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도 또 좋은 또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사실해요. 다만 우리 김 반장님께서 정말 좀 학창 시절에 또 반장을 하셨는지 사실 정말 좀 의심스러운 좀 상황이 들지만 알아 반장. 예. 네, 그래서 그 진심에 대해서는 더 우선순위, 또 진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으신 거네요. 그럼요. 자꾸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주제에 대한 관계,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와중에 기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언짢습니다. 이거 본인이 정한 거예요, 그거. 왜 나한테 뭐라 그러세요? 그럼 저번 주에 저는 잊어주세요. 왜냐면은 저번 주에 저와 저번 주에서 이번 주로 오는 와중 그 과정에서 생각하는 그 날짜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거듭났다. 일주일 만에? 거듭났다.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저와 이번 주에 저는 다른 사람이니까 좀 그거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 인간관계 기술이라는 얘기보다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보다는 정도의 차이다. 정도의 차이. 또 어떤 얼마나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지. 예를 들면은 그거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하고 싶은 일단 마음이, 내가 진짜로 그 사람 친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느 날은 그 사람한테, 예를 들면 선물을 주는 날, 안 주는 날, 예를 들면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걸로 이제, 커피를 주는 날, 안 주는 날이 있다고 치면, 오늘은 왠지 내 마음을 100% 전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뭔가 이제 커피를 한 잔 생각이 나기도 했고, 한 잔 줄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딱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왠지 그냥 내 마음을 100%, 한 10%만 가지고 있고 싶어. 카톡 한번 날리거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뭔가 기술적으로다가 이렇게 뭔가 우리 관계를 진행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자리가 얘기를 하는 자체가, 너무 이게 불편하네. 적당치 못하다. 방금 정도의 차이로 이제 진심의 그 솔직함이죠. 솔직한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계신데, 방금 근데 김 교수님이나 반장님이나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진심이 통하는 게 어느 정도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방법론의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김 교수님께서는 이제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런 가다듬은 표현의 방식이나 선물의 방법이라던가 이런 걸 기술로 명명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반장님께서는 이런 방법적인 거는 다 필요 없다. 나의 진심만 통하고 그 상대방이 안다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것에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이 진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진심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 진심을 정말로 고마워하고 동일하게 정말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관계 발전이 있는 거겠지요. 이 진심과 부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좀 생각이 정리가 되시면 이게 사실 이거는 인간관계뿐이 아니고 대다수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눈치이거든요. 눈치.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진심을 다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했을 때 이 사람이 부담스러울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거긴 한데 그건 다 눈치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데 계속 하면은 그건 요새 시야말로 스토킹 이런 게 되는 거고. 그쵸. 그 사람이 내가 하는데 하는 만큼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도를 계속적으로 이제 높여가면서 이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1 정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반응이 괜찮아. 그러면 2도 한번 해보고. 왜냐면 나는 진심을 다해서 그 다음 관계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만약에 1 했는데, 그 사람이 0이요. 마이너스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나랑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알아서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것들은 뭐 말하자면 이제 눈치하고도 얘기했지만 액션 보면 알거든요. 액션에 대한 액션을 보면 따라서 그거는 정도를 계속 정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은 뭐 크게 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눈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실패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눈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눈치가 없었으면은 실패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뭐 결국에는 이렇게 뭐 깨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었겠죠. 나는 1, 그러면 저쪽에서 1이 넘어와야 되는데 1이 넘어온 것 같았어.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에는 나 눈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럼 2를 던졌어. 네. 1 던지니까 2가 오는 것 같아. 눈치가 없었으니까. 근데 3, 4, 5 이렇게 던져봤는데 뭔가 저쪽에서 좀 뜨뜻미지근한 거야. 근데 이제 저쪽에서 내가 봤을 때 5를 던졌을 때 저쪽에서 부담스러운 거니까 결국에는 저 사람은 버티지 못하고 광희를 깨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깨는 건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깨지는 상황이 잦아지면 질수록 또 경험적으로 축적이 돼가지고 다음부터 조심을 하겠죠. 그러니까 눈치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거죠. 계속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듭하면은 뭐 이제 학습이 되는 거니까. 학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시도하고 어떤 액션과 리액션을 거듭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관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이게, 하나의 맥을 관통했던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직장 생활에서의, 저는 아무래도 저연차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경험도 별로 없고, 눈치도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눈치가 내가 없는 것 같고, 좀 사회생활에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사실 저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눈치가 없고, 내가 좀 이 사회생활에 부적합한가, 그것은 사실 인간관계가 전부는 아니고, 버틴다면 성장해 나가고, 경험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요. 버티고 계속해서 버티기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의 장담을 저는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생활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일부인 거지. 사실 이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필요한 거지. 이게 맞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계속 사회생활을 해 나가야 이제 인간관계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긴 한데 사회생활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고 뭐 위축당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 커리어를 계속 잘 쌓아가면서 뭐 이제 그 과정을 뭐 진행하고 버티다 보면은 뭐 어느새 뭐 결국에는 나도 경험을 쌓여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두 분 다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저는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인간관계가 내가 원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치도 많이 없어요. 근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승진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승진이고 상관이라는 이유로 그 후배라든가 같이 있는 팀원들이 나에게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하고 또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간관계 정말 기술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또 진심이 필요한 건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네. 진짜 저도 안 해본 생각이 아닌데요. 진짜 뭐 인생에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좀 생각을 했던 건 사실 뭐 조직 생활 뭐 회사뿐만이 아니라 조직 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이고 협업을 하거나 소통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관계가 크게 작용을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고 그 능력에도 어느 정도 알파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고찰도 많이 하고 그걸로 상처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오늘 좀 이런 인간관계가 좋았네?
오늘 좀 좋았네, 찢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뭐에 대해서요? 저희의 관계가 지금. 그러면은 이 인간관계가, 인간관계라는 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직 생활에 가도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럼요. 예.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가족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친구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맞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요? 방금은 이제 회사 얘기를 했으니까, 교수님은 혹시 결혼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딱 봐도 유부남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우. 유부남이고요. 네. 예, 유부남이고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장 지금 유부남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가장 어려운 점이 아내와의 가장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나 좋고 네. 너무나 행복하지만 가장 곁에 있는 인간관계를 제일 잘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집에 있는 제 아내랑 인간관계를 잘해야죠. 예, 맞습니다. 사랑하지만 인간관계에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기술도 필요한 것 같고 제 진심이 저는 이렇게 집안일을 한다고 하고 가정을 위해서 애쓴다고 하지만 서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제 진심이 왜곡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부드러운 어떤 말투 혹은 실질적으로 제가 시간과 행동을 아내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물리적인 시간과 몸을 좀 쓰는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관계 또 가정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달리 조금 제 역할이 조금 뭐라 그러면 저는 목사라는 역할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해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답을 좀 제시하고 있냐면 인간관계라는 것은 타고난 기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학습이나 또 기술을 배워서도 그게 좀 향상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구체적인 때와 장소를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에 또 증진을 위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 성경 구조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짧게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니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랩으로. 아니. 시간이 별로 없어. 시그데머니 시기에 아니, 거기까지만 하면 될까?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성경 말씀을 좀 얘기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시간이 너무 없어.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진심을 전달하려 했지만 이게 진심을 거부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증진을 위해서 제가 다음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궁금했던 편이라 다음 시간에 꼭. 그럼요. 아니, 그거는 따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걸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같이 나가셔가지고 한번 단판을 짓고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좀 전에 그 가족 관계나 회사나 혹은 친구 관계에서 이 인간관계의 형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제 얘기보다는 저는 요즘 들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그냥 시할데기 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그러면은 진짜 발전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시간인 거지. 너랑 나랑, 그러니까 그게 상대가 누구냐라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게 사회 친구든, 아니면 내 진짜 어릴 때부터 같이 재밌게 놀던 그런 친구든, 아니면, 그러니까 사회 동료든, 그러니까 가족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얼마나 친하냐, 안 친하냐를 생각해 봤을 때, 보면은, 얘기했던, 얼마나 쓸데기 없는 시간들을 이 사람과 많이 보냈느냐. 여기에서 그 깊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다라는 걸 요즘 좀 느껴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나름 노력을 해요. 쓸데기 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누구랑. 내가 좀 더 깊이 그 사람과 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과, 그런 시간들을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노력하시나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그렇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어느샌가 좀 가까워져 있더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반장님의 기술이 아닐까요?
진심.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진심을 다한 쌀데기 없는 시간들을 좀 같이 보내보시는 것도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생산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짧게나마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에 이러한 관심사들 그리고 세대 불문하고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